H2 취업 비자를 확 열어준 시기였어요. 그게 열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오원춘이 입국을 했고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범죄에 나갔습니다.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됐을 때 불법 체류자의 무려 35%가 이 무비자, 관광객 무비자, 그러니까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우리 국민이 그 외국인 강변인한테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퇴골 골절로 12주 상해를 입었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처벌이 될 것 같습니까? 그 피해자의 상태라든가 또는 그 관계를 봤을 때 상당히 그 중환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처벌이 안 됐어요. 이게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당국하고 수사기관 사이에 공조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출국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출국한 나라에서 송환하는 절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아직도 처벌 없이 이렇게 출국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되냐, 외국인 범죄자들이. 법무부의 해신 내용이 놀랍습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해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철저히 챙기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오원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예. 그 뭐 끔찍한 사건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인육까지 먹으려고 했던 사건이고 이게 한 건만 밝혀졌지 사실은 다른 여죄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죄는 많이 못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 언론에서도 뭘 지적했냐면 그 당시에 H2 취업 비자를 확 열어준 시기였어요. 그게 열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오원춘이 입국을 했고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범죄에 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자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 바뀐 것을 활용하는 범죄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자를 열기 전에는 그 대응 체계를 더 확실하게 해놓고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 찾아보니까 비자를 오히려 엄격하게 해요.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관광 가려고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해도 SNS까지 전부 다 공개로 돌려서 그 SNS에 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좀 이건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글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심사하는 인원이 1인당 뭐 한 8, 9만 명을 심사해요. 그래서 이 심사 자체도 안 되는데 전면 무비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장관님, 중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최근에 그 뭐 일반적인 무비자가 아니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광객에 한해서 무비자 정책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지적했던 겁니다. 이게 뭐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 그때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됐을 때 불법 체류자의 무려 35%가 이 무비자, 관광객 무비자, 그러니까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불법 체류자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불법 체류로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들 중에서는 저때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무비자 시행을 했는데 6명이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 3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금은방 절도를 했습니다. 절도라서 망정이지 이게 집단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도 강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또 이번 문제점 중에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 여행사가 모집을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등록된 여행사가 한 317개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명단을 사전에 제출을 안 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여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도 관광객 3명을 모아서 관광객인 척 하면은 지금 사전적인 통제가 있다 없다는 점이 문제고요. 사후적인 통제를 제가 한번 법무부 대책을 꼼꼼히 보니까
이제 이탈률이 2%가 넘으면은 이걸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안이 굉장히 2%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년에 중국인이 460만 명이 들어왔어요. 2%면 얼마입니까? 9만 2천 명입니다.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5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2025년도에 지금 중국 외국 여행사가 33개가 법무부가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중국 여행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33개 중에 31개가 중국 여행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사의 이런 탈법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 무려 한 여행사는요. 14명이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데려온 관광객들 중에. 14명이면 그 중에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4명이 도망갔는데 이탈률이 0.66%라고 해가지고 이거 면허를 취소 안 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사후적인 통제로 한다 그러면 삼진아웃처럼 3명만 이탈해도 완전히 면허를 취소해 버리든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4명이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중국 여행사를 취소를 안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예,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은 저희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관광객에 한해서 한시적인 무비자 정책에 관련해서는요, 국외 전담 외국에서 그 중국에서 여행객 모집하는 그 여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담당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명단을 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검해갖고요. 아니 근데 무비자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범죄자나 그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범죄 전력자나 불법 체류자를 딱딱 걸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직을 걸고 그거 걸으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제도로는 제가 봤을 때 구멍이 뚫릴 수 있고요.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네. 다음 통계 보여주세요. 중국인 범죄 통계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외국인 범죄자가 3만 5천 명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루에 100명꼴이에요. 그 중에 중국인이 45.6%고요.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살인 강도 강간으로 한정을 해도 하루에 한 2명꼴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1명 정도는 중국인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네네. 네. 예,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요. 지적하신 중에서 이탈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까지 저희가 고려해 갖고서 해당 여행사가 철저한 책임하에 또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도하도록 하고 또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기준이 안 됩니다. 절대 기준으로 바꿔야 예, 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네네.